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알아볼 주제, 바로 전기직 공무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제목부터 흥미롭던데요. 전기직 공무원, 황금 직업의 모든 것. 이 발췌문이랑 또 면접 자료들을 가지고요. 이 직업이 진짜 어떤 매력이 있는지, 또 미래 가치는 어떤지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안정적인 직장 이걸 넘어서요. 왜 요즘 전기차나 뭐 스마트 시티 이런 미래 기술 시대의 핵심으로까지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잘 모르는 어떤 경제적 혜택이나 또 전문성을 키울 기회는 뭐가 있는지, 물론 시험이랑 면접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여러분 궁금하실 만한 것들 모아봤으니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왜 황금 직업이란 말까지 나왔을까요? 보내주신 글을 보면 뭐 전기차 충전소 만드는 거, 스마트 시티 전력망 설계, 신재생 에너지 확산, 이런 미래 산업의 중심에 딱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이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단순히 기술을 쓰는 걸 넘어서요. 그 공공 인프라나 관련 규제를 만드는데 직접 관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보상도요. 7급 초봉이 한 3,50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에 각종 수당들이 붙어요. 수당이요? 어떤 종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기술 수당이라고 해서 특정 자격증이 있으면 더 주고, 위험 수당은 이제 현장 근무 특성상 좀 추가로 지급하고요. 또 연간 성과급 있고 근속연수 참여한 정근 수당 나오고, 이거 다 합하면 생각보다 괜찮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냥 월급만 딱 받는 게 아니네요. 그럼 전문성 키우는 기회는 좀 어떤가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시 전체 전력망 관리부터 신재생 에너지 사업 기획, 뭐 공공시설 전기 안전 감독, 와, 진짜 넓으면서도 전문적인데요. 정부 지원 교육이나 뭐 해외 연수, 심지어 대학원 학비 지원에 유급 휴가까지 준다고 언급된 걸 보면 성장 기회도 확실해 보이는데요. 네, 기회는 분명히 많죠. 많은데 다만 자료 다른 부분을 보면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실제로 잡으려면요. 내부 평가나 뭐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런 점도 나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경쟁을 통해서 얻는 성취, 뭐 그런 거죠. 업무 자체도 꽤 다양하고 흥미로운 게 뭐 오전에 태양광 발전소 현장 나가서 안전 점검했다가 오후에는 사무실 들어와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설계 도면 보고 뭐 간헐적인 신재생 에너지 이걸 어떻게 통합할까 고민하고 그런 식이죠. 그리고 요즘엔 드론이나 IoT 센서 데이터 분석 같은 첨단 기술 쓰는 경우도 점점 는다고 하고요. 와, 진짜 매일매일 좀 다른 도전이겠네요. 근데 이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서 시민 안전 지키고 또 친환경 에너지 정책 실행해서 미래 도시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러면 사회적인 보람도 정말 클 것 같아요. 그쵸. 보람 중요하죠. 그리고 자료에서 또 강조하는 게 그 은퇴 후 설계 부분인데요. 평균적으로 월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공무원 연금 나오고 별도로 퇴직금 있고 평생 의료비 할인 같은 혜택도 기본적인 안전망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재직하면서 쌓은 전문성 있잖아요. 그걸로 은퇴 후에 기업 자문이나 기술교육 강사 같은 뭐 제2의 커리어를 찾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매력적인 자리에 도전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나요? 시험 과목이 좀 궁금한데요. 9급은 보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 이건 필수고 전공으로 전기이론, 전기기기 이렇게 보고요. 7급은 좀 다르네요. 국가직은 PS8. 그 공직 적격성 평가. 이거랑 전공이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와, 심화 과목들이네요. 지방직 7급은 또 국어랑 전공 과목들 이렇게 평가한다고 나와 있군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전공 과목들이 단순히 시험 합격용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 복잡한 전력 시스템 분석하고 설계하는데 꼭 필요한 지식들이죠. 그리고 관련 기술사나 기사 같은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 있고 7급은 토익 700점 이상 같은 영어 성적하고 한국사 능력 검정 2급 이상 이게 필수예요. 통계를 보니까 2025년 국가직 9급 경쟁률이 33.5대 1, 합격선은 87점이었다고 나오는데요. 오, 33.5대 1이요? 생각보다는 다른 인기 직렬에 비하면 어떤가요? 네, 그 자료 분석에 따르면 다른 아주 인기 많은 직렬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 걸로 예상된다는 점. 이게 좀 전략적인 이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그래도 해볼 만한 수준이라는 거네요. 그럼 마지막 관문, 면접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보내주신 면접 자료 보니까요. 국가직은 소통, 헌신, 창의, 윤리 이런 공직 가치를 보고 지방직은 정신자세랑 전문성 응용 능력 이걸 중점적으로 본다. 5분 발표랑 개별 질문 형식이고요. 네, 근데 면접 결과가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수 받으면 필기 성적 상관없이 합격이고 미흡은 그냥 불합격이거든요. 대부분은 보통을 받는데 그러면 필기 성적 순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긴 하지만 우수를 받으면 필기 점수를 뒤집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면접 준비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최종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점을 자료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쭉 깊이 살펴보니까요. 정규직 공무원이라는 게 안정성은 기본이고 미래 기술을 이끄는 전문성, 또 성장 가능성, 그리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가치까지 상당히 여러 면을 가진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정보들이 여러분께는 좀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나요? 저희가 오늘 본 내용은 주로 이제 주신 자료에 나온 긍정적인 면이나 기회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요. 근데 어떤 직업이든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 이런 매력적인 조건들 뒤에 있을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단점은 뭘까? 자료의 행간을 읽으면서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겠죠. 오늘 저희 이야기가 그런 고민을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심층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